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이 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가상의 파산 시나리오를 주고 각자의 다음 행동을 관찰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벌 방법을 찾지 않았다. 패턴을 유지하는 법을 먼저 찾았다. 그들은 영원히 되어도 평소 하던 루틴 일어나서 생각, 정리하기, 하루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네트워킹 정리하기를 바꾸지 않았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즉시 돈을 어떻게 메꿀까라는 불안한 계산부터 시작했다. 이 차이 하나가 5년 후 자산 격차를 평균 27배 이상 벌려놓았다.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이미 모리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습관적 안정성 허비추얼 스터빌리티이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돈이 아니라 행동이 DNA다. 이 말이 단순한 정신론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다. 우리의 뇌에는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과 편도체 미그달러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전두엽은 판단과 계획을, 편도체는 공포와 생존 반응을 담당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 뇌가 우세하냐다. 돈이 영원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 즉,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불안 후의 공포가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하지만 부자의 뇌는 반대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내 패턴을 유지하려면 오늘 뭘 해야 하지? 이처럼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은 현재 행동에 집중하고 편도체에 지배되는 사람은 미래의 불안에 집착한다. 이 미세한 뇌의 작동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의 결과를 뒤바꾼다. 머스크의 진짜 슈퍼파워 루틴을 버리지 않는 능력. 일론 머스크는 페이퍼를 매각한 뒤 가진 돈의 90% 이상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하며 사실상 영원 상태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잖아요. 왜 모든 걸 다시 걸어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은 똑같습니다. 머스크는 하루 16시간씩 똑같은 루틴을 유지했다. 아침에는 제품 설계, 점심엔 엔지니어들과 미팅, 오후엔 문제 해결. 그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패턴이었다. 결국 그는 불과 3년 만에 파산 직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업 2개를 동시에 살려냈다. 두뇌의 보상 시스템이 말해주는 진짜 부자의 공식. 스탠포드 행동신경학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뇌는 돈을 얻었을 때보다 통제 가능한 행동을 반복할 때 더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돈보다 진행감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이 줄면 행동을 멈추어 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돈이 줄수록 행동을 늘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이 도파민을 만든다는 사실을 뇌가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건 진화적으로도 설명된다. 인류의 조상은 위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환경에서 진화했다. 움직이는 인간은 음식을 얻었고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굶어 죽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자들은 본능을 역이용한다. 가난한 사람은 불안할 때 멈추고 부자는 불안할 때 더 움직인다. 결국 이 단순한 본능의 차이가 부와 빈곤을 갈라놓는다. 첫째, 부자들은 루틴의 일관성을 목숨처럼 지킨다. 영원히 되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루틴 유지다. 이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 유지의 문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으로 아이덴티티 스터빌리티, 즉 정체성의 안정성을 꼽았다.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개념을 잃지 않는다. 그 개념을 구체화해주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6시에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햄버거 세트를 먹고 같은 길로 출근한다.
그 단순한 일상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곧 합리적 판단력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 반대로 루틴이 깨진 사람은 하루 만에 정체성을 잃는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제 끝난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즉, 루틴을 잃는 순간 뇌는 부자가 아닌 생존자 모드로 전환된다. 생존자는 기회를 보지 못한다. 오직 위험만 본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라 패턴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루틴이 운을 만든다. MIT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운이란 반복된 행동의 부수 효과라고 정의했다. 즉, 우연히 생긴 행운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이 만들어내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뜻이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언젠가 될 거야 라는 희망 대신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반복하자라는 일관성을 선택한다. 이건 신기하게도 운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패턴이 만든 예측 가능한 결과다. 스탠포드의 사회심리학 실험 위기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 스탠포드 행동과학연구소는 한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재정적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당신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는 극명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받을 사람을 먼저 떠올렸고 부자일수록 함께 해결할 사람을 떠올렸다. 즉, 가난한 사람은 의존을 전제로 관계를 생각하지만 부자는 협력을 전제로 관계를 설계한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로라 슈타인 교수는 이를 사회적 자기 효능 감소설 셀프 마이너스 에피케시이라 불렀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설계한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확장한다. 베조스가 돈이 아닌 사람을 우선한 이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초기 투자금을 거의 소진했을 때 회사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을 바꿨다. 엔지니어들에게 일시적 급여 대신 주식 보상을 제안했고 이사회에서는 지금은 돈보다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미친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마존은 이 인재들의 헌신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가 말한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한다. 위기 속에서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자. 둘째, 부자들은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설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감정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부자는 시스템으로 유지한다. 즉, 감정 기반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구조 기반 관계는 지속된다. 스탠포드의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의 85%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설계해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인맥을 쌓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를 구조화해둔다. 리드 호프멀링크틴 창업자는 이 개념을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아이디어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망의 깊이에 비례한다. 뇌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똑똑해진다. 뉴욕 대학교 신경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협력 상황에서 전두엽의 활성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 즉, 혼자 문제를 풀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전략을 짤 때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과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뜻이다.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당연하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집단 내 협력을 기반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감정적 안식처가 아니라 두뇌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존 메커니즘이다. 결국 돈이 영원이 되어도 부자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그 환경이 바로 관계 구조다. 워런 버핏의 5시간 법칙에도 숨은 관계 설계. 워런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독서로 보낸다. 하지만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일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버핏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보다 자신의 사고를 성장시켜줄 사람을 선택한다.
즉, 좋은 관계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완벽히 맞는 말이다. 스탠포드의 관계심리학 연구는 성장을 자극하는 관계일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48% 더 높다고 밝혔다. 즉,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킨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적 빚을 지고 부자는 신뢰 자산을 쌓는다. 하버드 사회경제학 연구팀은 인간관계를 자산의 형태로 분류했다. 가난한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감정 의존형으로 도움받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부자의 관계는 신뢰 교환형으로 서로의 가치와 목표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즉, 감정적 관계는 단기적 위로를 주지만 신뢰 기반 관계는 장기적 부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구조로 본다. 그 결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고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진화 심리학이 말하는 관계 본능의 함정.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부의 함정이 된다. 같은 불안,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한다. 도파민이 아닌 옥시토신 친밀감 호르몬만 반복적으로 분비되면서 편안하지만 정체된 관계가 강화된다. 부자들은 이 본능을 역이용한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불편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연결된다. 즉, 뇌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곧 성장의 지름길임을 아는 것이다. 리드 호프먼의 7단계 관계 구조. 리드 호프먼은 네트워크를 단순히 사람 목록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다음 7단계로 분류한다. 1. 같이 동반자 밸류 파트너 함께 목표를 키워가는 사람. 2. 멘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3. 조력자 서포터 기술적 도움을 주는 사람. 4. 피드백 파트너 크리틱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 5. 경쟁 파트너 컴페터터 자극을 주는 사람. 6. 학습 파트너 러너 함께 성장하는 사람. 7. 후배 제자 어프렌터스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 그는 말한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의 7관계 중 3명 이상이 연락해준다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부자들은 이런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구조로 자신을 지탱시킨다. 뇌과학적 결론, 사회적 연결은 곧 생존력이다. UCLA 뇌연결성 연구소의 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편도체 활동이 억제되고 공포 반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는 두려움을 줄인다. 두려움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으면 행동이 합리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다. 그들은 단순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억제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둔 사람들이다. 결국 관계는 돈보다 강하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내가 다시 영원이 되어도 나는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이미 그들의 인생 구조 속에는 돈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디자인한다. 이것이 부자들의 두 번째 본능이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하버드의 실험 실패 후 행동의 차이가 불을 가른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실험 참가자 200명을 대상으로 가상의 투자 실패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의 뇌파를 측정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패 직후 부자형 참가자들은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활성화되며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사고로 즉시 전환했다. 반면 가난형 참가자들은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나는 역시 안 돼, 운이 나빴어, 다음엔 안 해야겠다 라는 자기 방어적 감정을 먼저 느꼈다. 결국 이 작은 차이 뇌의 반응 순서가 다음 행동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하버드 심리학자 조지 클리프턴은 이렇게 정리했다. 실패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실패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해석이다.
부자는 실패를 정보로 해석하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감정으로 해석한다. 셋째, 부자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저장한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소의 오류 인식 실험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전측 대상피질 엔티리어 CINGULATE 코텍스 ACC라는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은 실수를 감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흥미롭게도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에서 ACC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 즉, 실패할 때마다 뇌는 데이터 학습 모드로 전환된다. 부자들은 이 생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그들은 실패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밀히 기록한다.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이 데이터를 패턴으로 저장하고 다음 행동의 설계도에 반영한다. 이건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신경학적 피드백 루프의 활용이다. 즉, 뇌의 실패 회로를 성장 회로로 바꾸는 훈련이다. 스티브 잡스, 실패를 리셋이 아닌 리빌드로 본 남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전 세계가 그의 몰락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렇게 재정의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좋은 도구를 만들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는 곧 니엑스티와 픽사를 창업했다. 니엑스티는 후에 애플의 운영체제 기반이 되었고, 픽사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대를 열었다. 그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이미 그의 뇌는 실패를 기회로 번역하는 회로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연결 방식이 변한 결과였다. 스탠포드 의대의 브라이언 러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반복된 실패를 데이터로 다루는 사람의 ACC는 점점 더 빠르게 회복 반응을 보인다. 즉, 뇌는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학습한다. 하워드 슐츠 실패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본 CEO.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 역시 초기엔 수차례 실패했다. 그는 시애틀 카페를 인수하려다 거절당했고 이탈리아식 커피 모델을 도입했지만 투자자를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로 분석했다. 그는 실패 노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 실패의 목적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본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그 노트가 오늘날 스타벅스의 운영 매뉴얼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숨기지만 부자는 실패를 문서화한다. 그들은 실패를 창피로 느끼지 않는다. 데이터 축적의 과정으로 여긴다. 뇌과학적으로 본 부자들의 실패 내성. 뉴로사이언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의 뇌는 도파민 수용체 밀도다퍼마인 리셉터 덴서티가 높아진다. 즉, 같은 실패에도 부자들은 금세 회복하는 화학적 체질을 가진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다. 반복 노출에 의한 신경 적응 누럴 애덕테이션이다. 실패를 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마주하면 뇌는 이건 생존 위협이 아니다라고 인식한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이 약화되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피하려 하고 부자는 실패를 적응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 진화론적으로 본 실패의 재해석. 우리 조상은 수백 번의 사냥 실패 속에서도 시도를 멈추지 않은 개체만 살아남았다. 이런 선택 압설렉션 프레셔이 반복되며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의 기본 설정으로 자리 잡았다. 즉, 실패 후 행동이야말로 진화적 생존 본능의 잔재다. 부자들은 이 본능을 의식적으로 깨운다. 그들은 실패를 환경 적응 신호로 해석한다. 내가 실패했다, 이 방향은 아니다. 이제 다음을 시도할 차례다. 이 사고가 바로 진화적 지능 에볼루셔너리 인텔러전스이다. 레이 달리오의 실패 알고리즘.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실패는 시스템 개선의 피드백 루프라고 정의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실패를 숨기면 해고지만 기록하면 승진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브리지워터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실패 공유 문화를 만들었다. 모든 실수는 문서화되고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즉, 실패가 곧 조직의 지능을 키우는 도구가 된 것이다. 감정적 실패 vs 구조적 실패. 여기서 핵심은 감정적 실패와 구조적 실패의 구분이다. 감정적 실패 나는 실패자야. 자기 비하. 구조적 실패 시스템이 잘못됐네. 개선 기회. 부자들은 후자를 택한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본다. 이 사고방식은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 실제로 하버드 뇌인지 연구소에 따르면 문제를 외부 시스템의 오류로 보는 사람일수록 문제 재도전 확률이 63% 더 높았다. 부자들의 회복력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분석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이 낙관적이라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그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데이터 실용주의자, 데이터 프래그머티스트다. 그들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움직인다. 실패했을 때의 경로, 회복 시나리오, 대체 전략을 미리 시뮬레이션한다. 그래서 막상 실패해도 놀라지 않는다. 그들의 뇌는 이미 그 상황을 예행 연습해봤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행동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실패를 미리 상상한 그룹은 실제 실패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42% 낮았다. 즉, 부자들은 예상된 실패를 통해 뇌를 미리 단련시킨다. 그 결과 위기 때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한 문장. 돈이 영원히 되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루 루틴을 지키고 관계를 설계하며 실패를 기록하고 감정을 원칙으로 통제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돈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시스템은 절대 잃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1순위 행동, 그리고 돈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유전자 코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